안녕하세요. 투마치팍입니다. 2월 15일 월요일 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마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한번 선정해 보시죠. 오늘 드디어 아스트라제네카 65세 미만부터 백신 접종이 26일부터 시작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쿠팡 나스닥 상장 관련하여 이슈가 굉장히 큰데요. 기업 가치를 55조를 예측하면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주간 수익률 가장 1등은 가온 미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양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끝났는데요. 하루 종일 시장의 관심은 쿠팡 관련주였기 때문에 쿠팡 관련주가 없으신 분들은 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긴 연휴 동안에 미국 증시 쪽에서 반도체 쪽 증시의 랠리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상반기 안에 11만원 또는 12만원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 섹터로는 골판지 제조 쪽과 코로나19 종합물류 구매 대행 쪽과 반도체 쪽이 좋았고요. 항공기 부품 우주 관련된 종목 이어지고 있고 진흥형 로봇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넥스틴과 이엔드리, 신성 ENG, 롯데푸드, 롯데제과, 롯데칠성과 같은 음료 관련된 주를 준비하였고요.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 대림제지와 율촌화학, 아세아제지, 오르비텍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20개 이상의 종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의 이슈는 코로나와 쿠팡 물류 관련주, 반도체와 일부 2차전지주, 로봇 쪽과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SFA 반도체와 시그네틱스, 제주 반도체를 기점으로 한 10% 이상 급등하는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탄생하는 하루였습니다. 투머치팍의 시황 분석입니다.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과 함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쏠리면서 개인들은 모처럼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외국인들이 끝까지 매수에 동참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러시아 백신 관련주는 또다시 급등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쿠팡 물류 관련된 뿐만 아니라 쿠팡과 조금만 연관이 되면 다같이 이슈를 받는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골판지 제재 쪽이 아무래도 이슈가 있는데 쿠팡까지 엮이니까요. 물류로 엮여서 더욱더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쿠팡의 나스닥 상장 가치를 보시고 이커머스 쪽을 다시 보자는 그런 느낌이 연출이 되면서 네이버 쇼핑이 주목을 받고 있고 다시 이에 따라 네이버가 주목을 받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 방송에서는 현재 물류 관련된 종목 세하라든지 오아시스 배송 관련된 종목 지어소프트와 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보안 관련된 쪽과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이 되는 파이어 링크 같은 종목을 지켜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퀄컴 5G 수주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우주 관련된 섹터에서는 미국 쪽에서 글로벌 스타라든지 10배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된 종목은 50%에서 130% 내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하나 시스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비츠로테크 아래 보이시는 5가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는 SKC를 주목하자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로봇 쪽에서는 제가 지켜보고 있는 T로보틱스가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코나아이가 또 급등을 하였고요. 신재생 쪽에서는 지에널 에너지가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한양 ENG와 APTC를 중심으로 증권방송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다같이 상승하였고 특히 PSK라든지 TCK, 한미반도체, 사이맥스와 같은 종목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 관련된 쪽에서는 해성 DS와 MC넥스가 반도체 쪽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같이 이슈를 받는 것 같고요. 업황이 회복이 되는 LG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멘트 쪽에서는 한일현대시멘트가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인터넷, 카카오, 네이버가 계속되는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물류와 반도체, 2차전지, 화학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승 테마를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골판지 제조 쪽이 가장 좋았는데요. 영풍재지와 대형포장이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태림포장과 실적이 좋아지는 대림재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 20% 이상 급등하는 종목이 많이 나왔고요.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는 인텍 플러스가 또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낸드 관련된 종목 테스라든지 한양 ENG가 두드러진 모습 나타냈고요. 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TCK와 덕산 하이메탈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쿠팡은 동방이 애초에 상한가를 기록하였고요. KCTC와 세방 한익스프레스까지 같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승 섹터 중에 저는 OLED 쪽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선익 시스템은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T로보틱스는 오늘 9,300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동아 엘텍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최대로 나오면서 신고가를 기록하였고 LDT 또한 신고가에 도달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렇게 OLED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고 안정적으로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정보기기와 반도체가 강세를 띄었다는 뉴스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박스 대란의 쿠팡 상장 관련하여 영풍 재즈가 급등 마감을 하였다는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오늘 일본 쪽에서도 30년 6개월 만에 3만 선을 돌파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백신이 승인되면서 관심이 더 쏟아지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동구바이오 제약이 상한가를 기록하였는데요. 한 주당 주주를 주는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주식 매매 거래 정지가 됐었고 상한가를 기록하는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판매 허가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제조 관련 SK바이오 사이언스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K바이오 벤처 관련 아토피 치료제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들 SCM 생명과학과 노바셀 테크놀로지 강스템 바이오텍이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는 오늘 BBT877 계열 내 최초 의약품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요양시설 65세 미만부터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밝혔고요. 고령층은 아직 보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효능 논란에 접종률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로 3월 말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밝혔고요. 오늘 신규 확진 344명으로 연휴 영향에 따라서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속속 확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처음으로 고양이가 코로나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서울에서 첫 반려동물 확진이 되었다는 소식이 나타났고요. 오늘 검찰이 횡령 배임으로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님을 영장 청구하겠다는 이런 뉴스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배달의 민족이 가맹점과 상생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천을 해달라는 내용을 당부하는 그런 회의를 반기마다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충청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하면서 완화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또 커피점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컵 보증제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커피점과 제과점, 패스트푸드 업종에 일회용 컵 사용 시 보증금을 내게 되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돌려받는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형광등 대신 발광 다이오드 조명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발광 다이오드 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 의무 대상에 추가된다는 부분에 정책이 나왔거든요. 계속해서 환경에 대한 정책을 내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생활 폐기물 관련해서 탈플라스틱을 하기 위한 이런 대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저희가 친환경 쪽으로 플라스틱 관련주를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 쪽에서는 NC소프트가 프로야구 H3라는 게임을 발표한 이후로 일주일 만에 예약자 100만 돌파를 했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마트24는 설 연휴 매출이 껑충 뛰었다고 하는데요. 간편 먹거리 쪽에서 48% 매출 향상이 있었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밀키트 관련 피코크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록을 포함하여 오늘 세계의 저명한 투자처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넓히겠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와 전장 수요, PC와 모바일, 자동차 전장 수요가 연초부터 기대가 커진 상황에서 가상화폐까지 이슈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반도체와 IT 쪽에서 다같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물가와 금리와의 전쟁 속에 아직 주식은 해볼만하다는 쪽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게 되면서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아직 여전히 적자인 상황이지만 알리바바가 186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던 그 이후로 가장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55조 원까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업계의 선두권을 달리는 업체로서 쿠팡은 미국 상장에 주목하기보다는 국내에서 1위를 하는데 다시 한번 주목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커머스 쪽에 대한 관심이 업계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쿠팡 플레이 관련주, 쿠팡 물류 관련주, 여러가지 관련된 종목들이 무더기 급등하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고요. 쿠팡 물류차를 생산한 적이 있다는 오텍까지 연결이 돼서 다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쇼박스까지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쿠팡은 현장 직원들에 대한 주식 무상부여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계약직 쿠팡맨에도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최대 1,000억 규모의 주식을 부여할 것이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인 한남더일이 7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빵에 따르면 전용 면적 243제곱미터가 실거래 77억 5천만 원을 기록하면서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는 부분에 시장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산과 당진, 풍부한 배후 산업단지를 두고 있는 예산 쪽에 또 산업단지가 교통편 관련 호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오늘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요. 현대에 이어서 닛산도 애플과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하청 업체는 싫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닛산은 현재 리프 같은 전기차 브랜드를 생산하는 만큼 애플이 추구하는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할 역량은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애플 상표를 부착한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애플의 고집 때문에 닛산마저도 애플카와 협약하기를 거부했다는 그런 내용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다음 협상 대상자는 오스트리아의 자동차 업체 마그나 슈타이어를 지목하고 있다는데요.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온미디어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 때문에 제가 한번 어디까지 올라가나 지켜보고 있는데요. 정말 8,000원부터 벌써 14,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그런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수익률이 무려 25%인데요. 오늘도 10% 올라가면서 30%를 넘었던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셋톱박스를 제조하는 가온미디어가 올해 셋톱박스 수출 본격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 하나로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콘텐츠 쪽과 이런 우주 관련된 쪽은 끝없이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산업용 로봇 설계 제작 및 자동차 엔진을 가공하는 맥스로텍이 영업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로텍이 최대 주주로 있는 성운 파마코미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렘데시비르 원료 의약품을 상용화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이슈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도 EDT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첫 상한가를 달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좋은 전망이 나온다는 부분에서 치료용 레이저 의료기기 알젠을 중심으로 하는 루트로닉이 실적 개선세가 좋아질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폐플라스틱 관련해서도 또 ESG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에 대한 저는 관심을 보고 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률이 10%대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고 턴어라운드의 신호탄이 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당에 인색한 게임업계가 배당 확대를 해서 눈길을 끌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NC소프트와 넥슨 컴투스가 배당을 확대하면서 넷마블까지 3년 만에 배당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수혜로 게임업계 실적 호조가 이루어지면서 배당 인색을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다시 한번 배당 계획을 넓히면서 관련된 종목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미투젠이 가장 저평가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오른 주식이 있을까라는 관심이 쏠리는 저평가주를 찾자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PER이 9배가 넘지 않고 PBR이 1배가 넘지 않는 이런 관련된 종목들 상업은행과 증권주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JB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신한지주와 KB금융과 같은 증권주들이 저평가를 받고 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과 코오롱 글로벌이 건설 쪽에서 동국제강과 세아베스틸이 철강 쪽에서 기아차와 평화전공, GS홈쇼핑, 게임빌이 저평가를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평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흐름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원 FMB가 온라인 사업부에 물적 분할 공시를 발표하였는데요. 최근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온라인 사업부를 강화시키려는 동원 F&B의 의지로 판단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성장이 가속화된다는 부분에서는 아직은 주가도 저평가라는 측면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향후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7만 원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리더스 기술 투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투자 실적이 증가하면서 턴어라운드 했다고 밝히면서 급등세가 나타나는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오늘 LG화학은 ESG 채권 8,200억 원과 일반 회사채 3,800억 원, 총 1조 2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하였고요. ESG 채권 역시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도 계속해서 소송으로 엮이고 있죠.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보톨리눔 톡신 제재,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1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주 내로 대웅제약 쪽에서 항소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현황 발표가 나왔는데요. 수출액이 전년보다 69% 급증하면서 지난해 말 시작된 반도체 수출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서버와 PC, 모바일 쪽까지 3대 분야에서 다 같이 좋아지면서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를 넘어온 반도체 수출이 대박이 나고 있으면서 코로나 기저효과에 더해서 2월까지 수출세가 더해진다면 앞으로 더 좋은 전망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늘어나는 부품 장비 수입 관련해서도 최소 3개월 반도체 강세는 더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Y 출시에 앞서서 대항마로 여겨지는 현대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가 23일에 공개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비행기처럼 다리 받침대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첫 탑재된 차량이라는 부분에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다음 달 유럽을 시작으로 내수 시장에서는 4월부터 이뤄지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진에 따라서 반도체 석유 화학 쪽 공장이 멈추게 되었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이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는 이런 쪽의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반도체 르네상스 낙하 공장이 현재 클린룸의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미쓰이 화학 공장도 1, 2주 중단하게 되었고, 시네츠 웨이퍼 공장까지 중단하게 되었고요. 특수강 제지 및 인쇄용지 공장도 줄줄이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도체 공급 쪽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넥스틴인데요. 국산화 트렌드에 있고 미중 무역 분쟁 지속의 영향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이어갈 전망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고객사 추가 가능성도 주목하자는 내용으로 인스펙션 장비 시장 내 점유율 확대를 예상한다는 부분에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고객사 확대에 따라서 앞으로 중국까지 넓어진다는 부분에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과 주가가 모두 우상향 될 수 있다는 지속될 전망으로 한번 지켜봐 달라는 내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번째로는 E&D인데요.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2차전지 주가 상승 요인은 증설에 있다는 내용으로 4분기 매출액 예상치에 부합하였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좀 하야했지만 코스닥 상장으로 판관비가 증가하였고, 12 전환가액 조정에 의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요인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밝히고 있고요. 2차전지 전구체 실적 성장에 따라서 멀티플 리레이팅을 전망한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목표 주가를 77,000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증설을 타고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성 ENG인데요. 4분기 셀라인 중단으로 실적 안정화를 꾀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4개분기 연속 클린룸 부분에서 7%대 이익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전방 산업의 투자 사이클 진입과 함께 신규 산업인 배터리 부문 드라이룸까지 수주 증가에 기인한다는 부분, 태양광 셀 라인은 높은 고정비로 인해서 판매량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있었지만 근본 실적부터는 가동 중단에 대한 효과가 반영이 됐다는 부분에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기조에 따른 수요 성장세는 지속된다는 부분에서 재생에너지 태양광 관련 쪽으로 신성 ENG를 주목하자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롯데 음식료 3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음식료 계열사 3사 높은 주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21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지난해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주가의 레벨과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승되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실적 발표를 통한 장기 모멘텀,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부분에서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 4의 흐름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을 롯데푸드보다 더 추천하고 있고요. 롯데제과는 44.5% 업사이드, 롯데칠성은 40.6% 업사이드로 각각 목표 주가를 19만원과 18만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에서는요, 대림 재질을 가져와 봤는데요. 실적이 좋아지는 골판지 재질 주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차트 흐름으로 보이고 있고 충분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율촌화학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배터리 파우치 필름 쪽에서 거래량이 꾸준히 중간중간 들어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시아 제재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지만 오히려 주가의 흐름을 높여가는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중간중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가장 세게 들어오면서 큰 상승이 나왔다는 부분에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투마치팍의 저평가 가치주 관심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반도체와 OLED 쪽에서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T로보틱스가 거의 만원에 다가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M2i와 한컴 MDS도 계속해서 같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시스템, DB하이텍과 네페스아크, 실리콘웍스 등 반도체 쪽에서 독보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양 ENG를 비롯한 APTC 같은 기업들 추천을 하는 것으로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마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보셨고요. 백신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면서 앞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될 경우 반도체 쪽은 업황을 타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연출이 되고 있고요. 쿠팡이 또 물류 쪽에서는 동방이 가장 선두로 달리는 가운데 실적이 좋아지는 제지주와 물류주를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주로만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